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무역 제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젊고 유능한 청년 유튜버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도 감명받아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삼성에서 8년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던 수재로 회사를 퇴직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은 재테크 전문 유튜버로 계시는데요. 확실히 머리가 좋은 청년이라 강의가 아주 쉽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쉽게 잘하여 즐겨 듣는 채널인데요. 오늘도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가 경제 3위와 싸워봤자 더 다치니까 좋게 화합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중에 싸워도 늦지 않다. 정치를 경제보복으로 푸는 아베도 나쁘지만 문 대통령이 아베에게 잘못한 면도 있다.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신의가 중요하니 협상으로 해결해서 경제를 살려라. 막연히 이렇게 말했는데요. 돌디님은 현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황과 길게 가다간 우리나라 반도체를 일본과 미국에게 다 내줄 수도 있다는 논리적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 특히 진보라고 하시는 좌파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돌디님은 첫째, 일본의 무역 보복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 둘째, 일본의 무역 조치의 결과는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해서 번 돈이 우리나라 수출해서 번 돈 전체의 20%가 된다는군요. 그러면 반도체는 무엇이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뇌랑 비교해보면 컴퓨터의 뇌는 CPU고요. 스마트폰의 뇌는 APU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이 사람의 뇌를 책으로 본다면 책을 꽂을 도서관과 책상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인데요. 도서관, SSD로 메모리 반도체, 책상은 D램으로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 즉 책을 도서관, 즉 하드에 올려놓고 책상 위에, 즉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그 위에 많이 쓰는 책을 올려놓는데요. 내격인 CPU는 인텔이 1이고요. 컴퓨터의 내격인 CPU는 인텔이 1이고요. 스마트폰의 내격인 APU는 퀄컴이 1등인데요. 책 속의 내용은 다른 회사 것을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책 속의 내용 정보는 기술력 1등인 자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책상격인 메모리 반도체나 하드격인 도서관은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SSD랑 D램은 거의 모두 규격화되어 있고 뇌는 바꾸기가 어렵지만 SSD와 D램은 완벽하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어느 것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군요. 회사마다 뭐가 다른 게 아니래요. 다 똑같대요. 그런데 왜 세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1등과 2등이냐? 이것은 반도체를 잘 만드느냐 이것보다 가격이 싸다 이거라는군요. 즉 반도체를 잘 만든다 이거는 좋은 기술력이다 이게 아니라 가격이라는군요. CPU나 APU 업체가 규격을 다 정해주고 있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잘 만든다는 것은 싸게 만든다는 것이지 뭐 더 다른 것을 잘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업체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적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소재도 만들 수도 있고 외국에서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일본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같은 돈 100만 원을 들여서 일본산으로 반도체를 만들면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었을 때 50개가 불량이고 50개가 잘 돌아가고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하면 한 개에 100 나누기 50개 했더니 2만 원이니까 5,000원씩 남기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산을 쓰다 보면
예를 들면 불량률이 60개나 나와서 40개만 쓸 수 있으니 하나당 25,000원이 든 격이라서 요즘 시가 25,000원에 팔면 남는 게 없으니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거나 아니면 공짜로 파는 게 되는 거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만약에 경쟁업체가 이 사태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23,000원에 팔면 현재 1위 삼성, 2위 SK, 3위 마이크론인데 1위와 2위는 지고 만다는군요. 즉 미국 기업인 3위 마이크론이 1위가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가격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에게 조금 뺏기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삼성과 SK 건 안 산다는군요. 즉 삼성과 SK는 망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안 하는 이유일 거라고 돌디님은 생각하신다는군요. 트럼프가 원래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3위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로 바뀔 테니까 미국이 일본을 제재 안 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1위는 일본이었고 세계 점유 8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점점 커져서 일본 회사를 제칠 것 같으니까 일본 반도체 모든 회사들이 우리 모두 합치자 라고 하고 엘피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엘피다가 3위를 유지하다가 결국 2012년에 망했다고 하는군요. 그 망한 엘피다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샀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이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공장 일부도 아직까지 일본에 있다고 하고요. 일본인들은 또한 한국에게 반도체 1위를 빼앗긴 것이 엄청 배 아프고 지금 패배감으로 은근 있을 수도 있다는군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 가능한 물품이래요. 치킨 게임은 두 명의 경쟁자가 각각 도로의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하기 직전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핸들을 먼저 꺾는 게 지는 게임인 치킨 게임은 누가 더 깡이 센가 이거인데요. 1990년대 일본을 우리나라 삼성이 꺾은 방법이라는군요. 가격을 서로 계속 내렸다는 거죠. 1990년 일본 반도체가 죽을 때까지 가격을 내리는 경쟁을 하다가 경쟁업체가 죽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지금까지 본 모든 손해를 상회한 그런 방법을 썼다는군요. 경쟁력은 자본 혹은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치킨 게임은 뺏어오기도 쉽지만 뺏기기도 쉽다는군요. 장기적으로 가면 일본도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진다면 일본과 미국이 1등을 하게 될 거라는군요. 미국이 일본을 혼내키지 않는 이유도 자기 나라 기업 마이크론이 1위가 될 것 같으니까 아베가 치킨 게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판단으로 한 이 일을 트럼프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는군요. 아베가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잘 굴린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화 된다면 가격이 가장 싼 업체가 승자 독식 구조를 하는 게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가격 면에서 밀리면 아주 조금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아주 다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는데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한 것 같다. 지금 이 사태 정말 억울하고 방통하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까지 돌디님은 말했습니다. 참 돌디는 유능하고 속 깊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국하는 마음도 마지막 영상에 표시했습니다. 8.15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광복절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파이팅! 라면서 태극기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참 젊은 친구에게서 많이 배우네요.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우리나라가 다 잘 되는 걸 여러분들은 바라시죠?
꼭 돌디님의 이번 영상 직접 찾아가서 보십시오. 저는 요점만 말했지만 그분은 적절한 비유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번 사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도와주십니다. 아래에 링크를 올릴 테니 안 보신 분은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강복절을 정말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만세!